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6일 종례 시간입니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막 뒤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지 '여름에 내가 왜 공부 안 했을까? 봄에 놀았을까? 아 이번 주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 할 시간에 그냥 공부 계획 세우고 해야 될 거 하는 시간 보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번 주 한 주도 어쨌든 열심히 살아냈을 거니까 그런 자신을 좀 칭찬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번 주에 좀 이거 1 번인데 수업 중 잔소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 인강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왜 좋으냐." 막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업이 좀 끊기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강사의 뭐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 뭐 어떤 인강을 찍을 때 원칙이라면 원칙이랄까? 사실은 졸고 있어도 깨우면 안 돼요. 뭐 원래는 그렇죠. 인강 듣는 아이들도 있고 "야 그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인강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뭐야 얼마나 많이 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찍을 때 대부분의 이제 강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제 졸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무릅쓰고 그걸 그렇게 하냐면, 그 애가 졸고 있으면 '쟤를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게, 그게 부모님이 떠올라요. 지금 저한테 보내서 부모님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렇게 자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아 내가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한 명이라도 졸면 막 못 참겠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죄송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강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꾸 끊겨.'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현장 학생들이 요새 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겠다. 난 수업을 듣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듣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깨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제 그런 거죠. '체력적으로 좀 한계에 봉착했나 보다.'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 나 잘래.' 해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지쳐 쓰러지는데,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컨디션 좋고 이제 계획 짜서 인강을 들을 거니까 인강 졸으면서 뭐 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인강을 듣지 않고 인강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관리라고 할 게 없는 게, 이미 바닥까지 체력은 떨어진 상태일 거고 수능은 얼마 안 남았고 그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약간 지금은 쥐어짜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쥐어짤 게 없는 상태까지 온 거지. 이럴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쉬었다 가는 게 필요하다.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서요. 잠깐 쉬는 거 정도? 그러니까 주말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 게, 뭐 주말 내내 수업이 있다면은 뭐 어쩔 방법이 없지만 토요일 오전이 됐든 일요일 오전이 됐든 저는 이 시기엔 좀 낮잠은 아니고 잠을 좀 늦게까지 좀 자서 어떤 '잠 부족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참고로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만 좀 자주면 회복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
잠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든 거라면 잠을 좀 충분히 잠으로써 해결할 수 있거든요. 9월 달 물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추석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계획을 세우실 때 추석 공부 계획 세울 때 오늘이나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는 추석 계획 세우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 때 어떻게 공부하겠다. 네,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추석 때 좀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좀 일찍 자는 게 됐든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게 됐든 잠을 좀 넉넉하게 자서 추석 때 한숨 돌리고 추석 끝나고 나서 수능 볼 때까지 미친 듯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잔소리는 아예 안 하겠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수업을 듣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하지는 않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이야. 실기 준비를 해야 돼. 또는 뭐 알바를 해야 돼. 아니면은 군수생이야. 뭐 아니면 아파서 치료받으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특히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정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쩌지 막 이러면서 괴로울 수 있는데 아 공부량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의 이제 하소연을 들을 때 저는 이제 꼭 떠오르는 학생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왜 한 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그 학생을 가르친 게 제가 36살 때인데 그 학생이 35살이었어요. 어 심지어 결혼까지 한 어머니야. 애도 있어. 근데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학생이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듣고 몰입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고민은 했어요. 그냥 뭐 재수삼수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른이 앉아 있는 거야 수업 딱 들어갔는데. 나랑 또래도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여름 때쯤인가 이제 그 학생이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겠냐."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종반이었는데 제가 담임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그 반에 국어 수업만 하러 들어가는 그냥 강사였는데 굳이 절 찾아와서 왠지 얘기가 될 것 같고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얘기 들어줄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 대안까지 마련해 주면 좋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바라니까 사실은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뭐 앉아 봐라." 했더니 이제 자기 나이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사실 저 선생님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어른이고. 저는 애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엔 되게 밝게 얘기를 했지만 한 10 분쯤 얘기를 본인이 막 하다가 본인이 이제 너무 감정에 겨워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울지 마." 뭐 이럴 수도 없고 이제 어른이니까 "울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휴지 이렇게 건네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울었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중에 비춰진 모습만 놓고 봤을 땐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사연이 너무 많은 거야. 일단 가족사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아이 엄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에 오면서 애기 갓난 애기인 거야. 갓난 애기를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 학원 오는 길에 아침 일찍. 그러면 학원 수업이 끝나고 이제 같이 수업 들었던 아이들은 다 남아서 자습을 할 때 하루 종일 엄마한테 애를 맡겨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애를 데리러 친정 어머니 댁에 가.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 그럼 이제 자기가 애를 케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집에 밀려 있는 설거지, 빨래, 뭐 저녁 준비, 애 뭐 밥 먹이고 어쨌든 이런 거 다 하면 한 10 시쯤 된대.
그러면 이제 그때쯤 남편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제 남편한테 아이 넘기고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는 건 11시부터라는 거야. 뭐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1시부터 공부 시작하면 뭐 진짜 2-3시까지 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공부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든데 공부하는 거는 힘든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실기 준비를 해서 힘들든 뭐 알바를 해서 힘들든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의외로 수험생 중에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수험생 중에 정말 편하게 공부에 집중하는 애는 정말 적어요. 웃긴 게 공부만 하면 되는 애들은 딴짓을 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제발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공부만 할 수 없는 뭔가 상황이 생겨. 참 인생이라는 게 오묘하죠. 어쨌든 그 학생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이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지지를 해줘야 되냐? 상담을 어쨌든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 학생을 지지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냉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야 되나 차갑게 대해야 되나? 그게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다 듣고 나서 저는 좀 뭐라 했습니다. 네 상황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힘들겠다. 근데 너는 최소한 돈은 안 벌어도 되지 않냐.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그 학생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 뜻을 바로 이해한 거죠. 공부할 시간이 다양한 이유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육아도 힘들고 집안 살림 챙기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런 힘든 거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 게 겹쳐지면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어.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거는 그 학생 들으면서 임용 준비했던 제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뭐 그 얘기는 다음번 종례 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힘든 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네가 11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절대로 네가 대학을 원하는 데를 못 갈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좀 있었지만 과고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다녔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자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의사의 꿈을 품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뭐 그 학생에게 제일 문제는 당연히 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많이 따라다니기도 한 거고 어 어쨌든 제가 그 학생한테 요구한 건 그거였어요. 공부량이 받쳐주면 좋지만 공부량이 그냥 현실적으로 많지 못하다면 공부를 할 때의 집중력으로 공부량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그걸 하고도 남을 소양이랑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뭐 11시부터 1시까지 정도 공부 2시간을 한다면 뭐 2시간 동안 뭐 국어하고 수학하고 뭐 탐구하고 뭐 정신없을 거 영어하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해라. 그 시간에 1초도 허투루 쓰지 마라.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리고 낮에 짜투리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옆에 앉아 있는 애랑 수다를 떨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강의 듣는 시간 그리고 집안과 관련해서 뭔가 해야 되는 시간 빼고는
자는 것 빼고는 다 공부에만 투자해라. 그러면 하루에 한 3-4시간은 나오지 않겠느냐. 3-4시간. 저 개인적으로는 3-4시간이면 최소치는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학생은 국어가 제일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시작할 때 50 몇 점이었어요. 그 국어를 모르는 거야 그냥. 문학은 아예 꽝인 거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국어를 잘 봤어. 100점이 나왔거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의과대를 갔어.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이야. 10 몇 년 전인 거니까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됐겠죠. 애도 인성도 훌륭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여러분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됐든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시간의 부족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이러면 솔직히 힘들어. 근데 3시간 이상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볼 수 있다. 그래갖고 난 공부 시간이 부족해라고 생각할 그 시간에 하면 돼. 3시간 이상 확보만 된다면 6시간 설렁설렁 하는 애보다 훨씬 더 공부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대체로 수험생들의 공부 효율은 매우 낮거든. 그러니까 허튼 공부 안 하면 돼. 공부 시간이 없는데 미친 듯이 실무를 풀어. 실무 풀려면 적어도 국어 기준으로 80분 정도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한 20-30분 흘러가고 한 2시간 그냥 뚝딱 가잖아요. 실무 한 번 푸는데. 전 시간이 부족한데 실무를 왜 풀어? 기출 봐야지. 미친 듯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다 쳐내야 돼. 다 쳐내고 목표가 분명한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 한정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린 지금 구주연마를 하고 있으니까 구주연마의 예습과 복습을 기출과 연동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안내하는 것을 1순위로 놓고 따라와 준다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만 투자해야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뭐 기출 추가로 더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약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공부량과 공부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전 100% 후자입니다. 양을 많이 가져간 봤자 체력적으로 소진만 돼요. 물론 공부질이 높고 몰입을 많이 해도 체력적으로 힘들긴 한데 이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그냥 공부 제대로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피곤한 거랑 한 3시간 확 집중하고 난 뒤에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랑 질이 달라요. 후자는 기분 좋은 피곤함이고 전자는 약간 뭐랄까 짜증스러운 피곤함이에요.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체력적인 한계가 좀 온다. 그러면 공부의 질을 높이고 량을 낮춰서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해요. 내가 지금 실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겠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집중을 해줘야 돼. 그걸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생에 비해서 나의 수험 생활에 핸디캡이 너무 많아. 힘들어. 그럴수록 더 독해지셔야 돼요. 독한 마음을 품고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에 무한히 감사해야 돼. 그러면 뭔가 수능 때 정말 의외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양보다는 질이다. 너무 당연한 뭐 동서고금의 진리잖아요. 말씀드리고
뭐 수면 문제가 좀 다시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 있는데 아 낮에 너무 졸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새 피곤하니까. 아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낮잠 자면 안 되는데 저도 낮잠 자는 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최소한으로 허용한다면 점심시간에 한 20분 정도 잠깐 자는 건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20분 정도.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 아니 쓸데없이 6 시에 일어나 가지고 8 시쯤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7 시에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 수면을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이제 실무 얘기가 나왔는데 요맘때쯤 되면 실무 중독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연도 하나 있었는데 실무를 한번 봐.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기분이 나빠. 그럼 또 다른 실무를 봐. 점수가 안 나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볼 때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한 5 시간 훌쩍 지나가 있고. 그거 하루 날린 거예요. 실무를 그렇게 많이 푸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제발 실무를 보고 나오는 성적에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실무를 잘 봤다고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실무에 영향을 안 받을수록 우리는 수능을 더 잘 볼 가능성이 큰 거야. 수능은 담대한 자가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실제 수능 시험지를 받으면 쫄리거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배포 있는 놈, 용감한 놈,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 수능은. 근데 자꾸 실무 보면서 쫄리는 걸 연습한다?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쌓아가고 있다? 저는 왜 그 비싼 돈 주고 고생하면서 실제 수능을 잘 보는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걸 하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실무 만드는 회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실무가 여러분 공부의 중심축에 놓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공부의 중심축엔 기출이 놓여져 있어야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기출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를 느끼거나 기출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솔직히 약간 물린다 이런 느낌을 받거나,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물리면 내가 지금 건성으로 봐서 그래. 봤던 것만 또 보고 봤던 것만 또 보고 했던 짓을 또 하니까 그래요. 좀 더 심도 있게 기출을 봐야겠어 라고 한번 각성하시고 보시면 또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다시 기출을 보는 재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공부라는 건 끝없이 재밌었다가 재미없다가 재밌었다가 재미없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실력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지금 재밌을지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다면 재밌는 대로, 재미없다면 방법을 바꿔서 다시 재미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가 절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능 이후에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놓인 선택지는 학생마다 다 달라. 뭐 국내에서 대학을 가느냐 유학을 가느냐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는 거고, 뭐 경영학과를 가느냐 사범대를 가느냐 이런 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부모님 뜻을 따를 거냐 내 뜻을 좀 더 주장할 거냐, 뭐 이런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데,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약간 선택의 상황에 놓여서 갈등에 놓일 때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내가 더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 50대 50인 상황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적어도. 얼핏 보면 50대 50인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7대 3 정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더 선택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있어. 근데 이게 왜 50대 50처럼 느껴지느냐? 얘를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미련, 걱정, 또 이걸 했을 때에 대한 또 다른 걱정. 이 막 복합되면서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마치 이게 50대 50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50대 50은 없어.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혹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싶어서 그걸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면 안 돼. 정말 진지하고 순수하게 그걸 하고 싶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40살 되고 50살 되고 뭐 나중에 뭐 아이도 생기고 막 이제 하여튼 어른이 되었을 때 후회를 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조금 더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갈림길이 아니고 마음속 선택은 이미 해놓은 거고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뭐 가지 못한 길이라는 그냥 유명한 문학 작품이랑 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택의 상황에 지금은 뭐 좀 수능에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수능 끝나면 이제 뭐 전공 선택, 대학 선택 뭐 등등등등등 뭐 선택할 게 되게 많거든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는 물론 먼저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참고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자기의 마음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야구구단 어디냐는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어딘지? 자, 힌트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어쨌든 가을 야구는 끝났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행여나 이 팀이 가을 야구까지 가버리면 집중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라리 잘 됐다. 저희 팀은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저는 이제 야구를 안 봐도 돼요. 저녁 때 뭐 하이라이트 안 봐도 되고 스포츠 뉴스 보면서 막 탄식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년에는 왠지 3등 정도 할 것 같아. 우리는 용병만 잘 뽑으면 돼. 뭐 이런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내년을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응원하는 팀이 한화다, LG다, 쓰기다. 나머지 두 팀은 아직 잘 모르겠고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가을 야구 진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보실래요? 수능 준비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딱 한 경기만 보는 거. 한국 시리즈 맨 마지막 경기만 본다. 물론 이제 5차전이 될지 6차전이 될지 7차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 오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경기일 것 같다. 그럼 그 한 경기만 보세요. 중간에 떨어지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한국 시리즈 우승도 못한 경기 뭐하러 봐.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쓰기야. 그래서 3, 4위전에서 이겼어.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 저녁에 결과만 보고.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이라이트도 굳이 뭐하러 봐. 근데 이 팀이랑 붙었는데 이겼어. 한국 시리즈 간 거야. 그때까지 지금 한 경기도 안 보고 있어.
한국 시리즈에서 뭐 하나든 LG든 어쨌든 만나 가지고 막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까지 갔는데 7차전이야. 어쨌든 끝장나잖아. 그러면 그 경기는 한 경기 보세요. 아이 중간에 떨어지는 거 뭐하러 봐. 이미 야구를 즐기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가을 야구에서의 1패는 정규 시즌 10회에 맞먹는 데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칫 우리 수험 생활을 진짜 망가뜨릴 수 있어. 근데 그 1패를 당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슬픈데 1패 당하는 걸 눈으로 목격까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야구를 TV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년에 원하는 대학 가셔서 실제 야구장 가세요. 대학 잠바 입고 얼마나 좋아.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야구를 자제해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막 좀 엄살을 좀 부렸잖아요. 뭐 눈 아프다, 뭐 턱이 뭐 안 돌아가, 막 나 아파, 막 현장에서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응원해주고 또 뭐 좋은 수업 너무 감사하다는 글도 많아서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글을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듯 나도 나를 좀 더 응원해야겠다. 제가 요 며칠 되게 저한테 좀 못되게 굴었어요. 저를 좀 싫어했고 짜증나고 저 스스로 제가 하는 수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왜 수업 준비 좀 더 성실하게 못했을까? 막 공격적이었어. 근데 여러분의 응원을 딱 보니까 모든 게 사르르 녹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못하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야. 자기 모든 게 막 아름다워 보이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이상한 거지. 근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굴지는 않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든 그런 자기를 마구 응원해 줄 때 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 진정한 자신에 대한 칭찬은 100명의 나에 대한 칭찬보다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남의 칭찬은 되게 막 갈구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 칭찬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 한 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스스로를 마구 칭찬해 주면서 오늘 밤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6일 종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